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 세션의 좌장을 맡은 강지원 교수입니다. 오늘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발표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김용선 발표자님.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은숙 발표자님 계세요. 네. 세 번째 최재림 발표자님. 네 번째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최우수 논문상 받은 논문도 여기 있고 해서 저희 세션 굉장히 재밌는 연구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60분이 부여됐기 때문에 논문당 15분 정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 발표하시고 5분 정도 질의응답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다음 세션이 조금 논문이 많아서 시간의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15분 다 채우셔도 발표하셔도 되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김용선 저자님께서 성숙도 기반 정보보호 수준 측정 시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ISMS 개선 우선순위 도출 모델에 대한 연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디지털영어과 김용선입니다. 저는 정보보안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들, 특히 ISMS 초기 인증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성숙도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개선에 더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연구들 고민했던 내용들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현행 연구, 본론, 결론 이렇게 냈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갈수록 융복합화되는 보안사고로 인해 정보 보호는 기업 경영상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정보보호 고객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SMS 인증이나 ISO 27001 등을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특히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상당수 기업의 초기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도입 우려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게 평가가 적정, 부적정으로만 제한됨에 따라서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서 중점적 개선 영역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고요. 초기에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다 보니 외형적이고 수동적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인력도 외부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역량이 그쪽 해당 업권에 충분한 경력이 있지 않으면 조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 보안 수준 측정 시 정보보호 성숙도 모델을 활용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중점적 개선 영역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 OX가 아닌 얼만큼 이해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보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정보보호 성숙도 모델의 특징입니다. 정보보호 성숙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정보보호의 의도한 목적을 얻기 위해 정의되고 측정되며 관리되는 프로세스의 역량 수준을 나타냈다고 SSA CMM 프로세스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2MM이라는 프로세스에서는 정보보호 활동을 구현하고 제도화하는 정도 또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나 프로세스 등에서 정의하는 내역은 정보보호를 단순히 OX, 완성형이 아니라 품질의 이슈로 정의하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숙도의 내역은 기존은 개발 성숙도 CMM이나 CMMI에서 시작돼서 정보보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SSE, CMM, CSF, C2MM 등의 새로운 측정 모델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단계별 비교표를 보여드리는데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했었는데 제가 선행연구에서는 보니까 20개 가까이 돼서 이미 성숙도 측정 프레임워크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초기 성숙도나 관리체계 도입 시 우선순위 개선 산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인증대상 자산의 중요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들 보통 중요도를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 인증 대상은 전부 다 상입니다. 그래서 관련 취약점이 나와도 10개가 나와도 다 10점, 이를테면 다 10점이고요. 10점 만점이면 9개가 10점 10개, 뭐 9점 2개, 뭐 이런 식으로 취약점의 정도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제가 다수 도출될 경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으로 계산해야 될지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성숙도 도입을 하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기 관리체계 도입 시 어떻게 하지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생각보다 정성적인 우선순위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담당자의 느낌, 감, 좋아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라는 뭐 그런 것을 이해해서 기본을 무시하고 응용 단계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어떤 거는 이제 어떤 통제 항목 같은 경우는 성숙도를 측정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어떤 그쪽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이런 성숙도 이행 수준이 통제 항목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에 따라 성숙도를 요구하는 분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외주 인력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주로 강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이제 이행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정책 쪽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비 목표 수준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업이 현재 수준과 최종 지향 수준이 다른데 이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 제시나 이런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이 범위는 이렇습니다. 연구 목적의 범위는 성숙도 기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 이후 도출된 과제에 대한 효과성을 예상해서 우선순위에 도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정보보호 측정 프레임워크는 ISP 영양 속도는 5단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걸 고른 까닭은 국내는 정통망법 47조에 의해서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측정 프레임워크 ISMSP고요. 그다음에 영양 속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3단계도 있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CMM부터 시작해서 5단계가 참 많았기 때문에 5단계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기존 우선순위 도출 방식과 차별점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산출 후, 그다음에 디그리 오브 어슈어런스 설정 후에 개선하는 방법이 다른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그것은 현재 수준과 목표 수준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개선 부활을 확인한 후 이유를 통해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네, 그 성숙도 측정 분야 문헌 검토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G2MM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주로 저희 국내 연구에서 많이 조출되고 있고요. 보시고 있으면 뭐 3단계 보통 성숙도는 보통 5단계 또는 3단계 이고 보면 가로 열고 4단계 같은 경우 0단계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3일 경우 이제 4단계, 그다음에 0부터 5일 경우 6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5단계로 판단했고요. 보통 5단계 아니면 3단계. 점수 측정도 통제 항목 취득 점수. 이건 성숙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다들 그냥 항목 100개 이 중에 몇 개 이행했느냐. 그래서 뭐 100개 중에 80개 하면 80점이 성숙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그냥 임의 수행, 반복, 정의됨, 관리됨, 뭐 지속적 개선 이런 식으로 보통 5단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얘기고요. 이렇게 그 5단계와 3단계 위주로 성숙도 측정 분야가 있고 보통은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성숙도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분야입니다. 우선순위 분야 문헌 검토를 했더니 보통은 항목 우선순위가 위주였습니다. 중간중간 업체별 중요도나 투자 우선순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보보호 담당자가 어느 걸 더 우선적으로 여기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AHP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그런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선순위 분야 관련 문헌 연구였습니다.
선행연구 문헌 검토 결론이 이제 정보보호 홍수도 같은 경우 측정 모델의 제시 등 이론적 연구를 지나 현 시점에서는 이제 실제 보안 고도를 위해 실제 적용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AHP 방식을 중심으로 개인별, 업권별, 중요도 선문을 통한 통제 항목별 우선순위 분석을 주로 연구하는 단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측정 기준 및 고려 요소가 발전해 가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홍수도 같은 경우 예전에는 단순 몇 점이다 이거에서 이제 단계를 분리하기 시작했고요. 우선순위도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거에서 이제 중요한 하되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단어 효과성이 있냐, 단위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우선순위 도출 모델인데요. 홍수도 측정하고 목표 및 방법을 설정하고 효과성 확인하고 도출하고 개선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효과성을 확인하는 분야고요. 효과성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개선 영향도 확인, 그다음에 업무 부하 확인, 그다음에 동점을 방지하기 위한 가중 지부요. 세 가지가 확인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개선 영향도는 현재의 목표와 영향에서 5점, 그다음에 목표가 있고요. 의무 수준에 따라서 4가지를 설정했습니다.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의무와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단계, 그 ISMS 단계에서 1단계죠. 속칭 관리 과정에 불리는 이것이 같이 합쳐질 경우 최고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은 모든 항목에 다 확인되기 때문에 최고 점수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는 법적 의무, 그 다음에 관리 체계 책임 수립 및 운영, 그 다음에 그 외 일반 보호 조치 단계를 의무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유형, 개선 부하를 확인하기 위한 개선 유형은 총 8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충족입니다. 완전 충족은 현재 유지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개선을 할 게 없는 상황. 현재 항목의 수행 및 성숙도가 모두 충족된다. 최적화, 자동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목표 충족입니다. 통제 항목의 수행이나 이게 만점은 아니지만 조직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또는 교체. 그것은 이제 엄밀히 말을 하면은 개선 방향은 아니지만 이 ISMS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고 많이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던 활동으로 증명 자료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제출을 뺐다거나 아니면 이제 통제 항목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다른 걸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고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단순 교체로 인해서 개선 유형을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시행이 있습니다. 네. 늘 하고 있는데 잠시 예외를 한 후 복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처음 시행한 걸지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거랑 유사해서 복잡성이 비교적 간단하다. 단순 시행이고요. 그다음에 단순 개선입니다. 이제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규정 절차의 정기적 검토. 그다음에 뭐 단순한 간단히 잘 동작하는 단순 기능인데 갑자기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개선 현황화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면 개선입니다. 규정이나 지침이나 절차의 수준이 업무 영역을 아우르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안 활동이 과소되거나 과대돼서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거나 보안 유지 개선 활동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경우, 그다음에 법적 요건을 상당히 충족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이나 기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보통 전면 개선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하고 책출 시행하는 거. 다음은 이제 고비용 인력 충원으로 최고 부하가 많이 계십니다. 이 8가지를 이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4가지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 후 이제 동점을 맞기 위한 가중치입니다. 가중치를 뭐 업무 집중을 병행하냐, 전담하냐, 그다음에 인력을 기존에 할 수 있냐, 추가로 할 수 있냐,
예산을 뭐 바로 쓸 수 있냐, 전담해야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개선 속도가 달라진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중치료, 긴급도가 중요도, 그다음에 한 번 했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중치료 부여했고, 이거에 대한 조합은 뭐 일반적인 순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직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가중치료 둬서 총량에서 우수한 것들을 더 먼저 할 수 있게 해서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수행 시기를 확인하고, 수행 기간, 그다음에 개선 부하를 확인하고, 가중치를 확인해서 점수를 내놓으셔서 분류하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값의 베리에이션은 이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이거의 기대 효과는 개선 부하에 대한 분류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보통은 측정 방법이나 통장부 주소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분류 단계 제시했고요. 이것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성숙도를 도입하는 기업, 그다음에 지하 수준이 높아서 출시된 대부분의 취약점에 대해 개선 활동을 해야 할 기업, 그다음에 시간 비용이 부족해서 단시간 내 대량으로 개선점 있는 기업, 이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한계점이나 연구 과제는 이 연구 과제의 실무적 유용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FGI나 AHP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땅차선 입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활동들을 시행할 시에 실제 한 달에 나왔지만 실제 해보면 한 달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과 이 개선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 속도에 대한 예측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말고도 이제 기업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적정 비용 수립 방안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네. 가중치를 배정한 네네. 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건가요? 그 가중치하고 누가 같이 얘기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이거는 네. 정보보호 담당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보호 담당자가 직접 적어보고 네. 가중치에 대한 카테고리를 제공해 주시고 저렇게 네. 사람이 하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ISMS가 되게 중요한데 네. 좋은 연구 하시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 뭐 학회지에 대한 예정이신가요? 뭐 연구를 좀 더 해서 완성을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보면 해보겠습니다.